지침 자체는 이미 이제 그 WTO 평가 기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했는데 사례연구 4점, 14점 이런 다 결정을 이제 작년하고 채택하고 어돔션하고 어나운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률적 지위를 따져서 법보다 이게 하위다. 우리나라 법이 우선이다. 물론 여러분들 기술을 하실 때는 법, 명, 규칙 이 순서대로 하죠. 고시 그리고 협정 순서대로 해요. 통상. 그다음에 이제 기술할 때 요거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겹치는 부분 2중 3중을 기술하는 거 그거는 그 미친 짓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없는 내용들 써야죠. 없는 내용들. 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요거 쓰고 협정 쓰고 내가 아는 거 지식자랑 그거는 점수를 따블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기술하실 때 이런 기술들이 생기는데 법에 있는 내용 중에 요게 없는 거 뭐 그런 거는 뭐 좀 들어 있긴 해요. 근데 법에 있는데 여기 없다. 이런 것보다는 법에 없는데 이게 있다. 이게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고시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지침은 사실은 관세평가 그 기술위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법령에 배치된다 내지는 뭐 규칙에 배치된다라고 해서 뭐 이제 제소가 걸렸다라고 하면 제소 걸려가지고 더 올라가겠죠. 국제법 좀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패널을 나오느냐? 내가 관세평가 기술위원회 그 사람들이 패널 나온다라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었는데 위반된다, 배치된다,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요거 승. 그럼 이거 자체가 지침이 고시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침을 이런 하위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기술은 이렇게 순서를 하시는데 지침도 그에 상하는 법률적인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책에 일부는 좀 기술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정도만 보시고 어쨌든 지침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모든 내용들을 공부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공부를 하시는 걸로. 14페이지에 가격 가치 이거는 뭐 한번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과세 가격으로서 거래 가격을 배운다. 15페이지 맨 끝에 거래 가격 이렇게 법정 가산 요소 PAPP에다 법정 가산 요소를 붙인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넘어가고요. 17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정된 appraised price라고 하나 제가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처음에 개론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미국식 용어예요. 미국식 용어는 appraised price는 미국에서 평가 가격이라고 해서 이걸 뭐 인정된 가격과 좀 대비된 가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17페이지 내용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거 읽지 마세요. 자, 1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관세평가에서 기본 가격 결정의 기본 고려요소, 시간적 요소, 장소적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적 요소는 브뤼셀 평가 정의에서는 방갈로 일본에서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관세가 부과되는 때 the time when the duty become payable 이렇게 돼 있고 관세가 부과 가능한 시점 그건 언제냐? 수입 신고 시점이다. 브뤼셀 평가 협약에서는 평가 시점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수입 신고 시점이라고. 그런데 관세평가 협정, WTO 관세평가 협정은요 안 정해놨습니다. 안 정해놨어요. 정해놨다라고 우리가 착각들을 많이 했죠. 안 정해놨습니다. 수입 신고하는 관련 법령이요. 과세물 확정 시기요. 수입 신고하는 때 과세물건 확정하잖아요. 그 법령으로 정해놨죠. 그거는 과세물건을 확정한 거죠. 수입 물품 성질 수량 언제 가격 확정한다고 정해놨어요. 거기 16조 잘 보세요. 가격이란 말이 어디 있는가. 그건 과세 물건을 확정하는 거죠. 평가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평가 시점이 주는 의미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하실 텐데 평가 협정에서는 평가 시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해놓고 다만 이제 타임 엘리먼트와 관련된 내용들은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요. 두 번째 표현 수출 판매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가격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게 이제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이게 이제 평가 시점이라고 했을 때 이 제가 평가 시점의 용어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평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WTO 관세 평가 협정에서 과세 당국이 이 수입 물품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하느냐? 수입 신고할 때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평가 시점은 그 BDB에서의 평가 시점이라고 정해놓은 것과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의 평가 시점을 정해놓지 않았다라는 개념에서 평가 시점은 좀 달라요. 그 뒤에 이제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때 평가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의 가격을
과세 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아야 될 것인가의 용어로서 평가 시점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점?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WTO 관세 평가 협정을 지금 공부하고 적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평가 시점이라고 하면 수입 신고할 때 평가를 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 시점은 BDB는 수입 신고 시점 그때의 물품을 평가한다라는 말은 WTO 관세 평가 협정에서 똑같이 적용되느냐? 즉 수입 시점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 시점에서 과세 가격을 매기는데 이미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1년 전에 계약이 합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시점에 가격이 별 문제가 없으면 거래가 배제가 되지 않고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와서 수입 시점에 그 가격을 가져오는 거죠. 평가 시점은 계약 합의한 시점에 가격을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 WTO 관세 평가 협정은 과세가 결정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 그 평가 가격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평가 시점에 용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간적 요소는 그렇고 장소적 요소는 브뤼셀 평가 정의에서는 수입 물품은 수입 항구에 도착, 수입 지점 정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정해놓은 것 같죠? 우리나라 정해놨습니까? 우리나라는 가산 요소 관련된 특히 이제 운임과 보험료 관련된 부분은 시점과 장소 이야기를 구획을 해놨죠. 실제로 가격은 그렇지 않죠. 장소를 정해놓지 않았던 어디 장소가 이루어지든 상관이 없다. 장소를 정해놓지 않았다. 나머지 수량적 요소, 상업적 단계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브뤼셀 평가 협약에서도 이거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수량을 뭐 얼마 이상 거래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상업적 단계는 반드시 도매해야 된다, 소매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20페이지에